오늘 받아가지고 저희가 서면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특검에서 낸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검 의견서 3쪽 하단과 4쪽 상단에 보시면 원본성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 요건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중대한 법리 착오, 오해가 틀림없습니다. 그 점을 지적을 합니다. 먼저 특검 의견서 자체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5쪽에 보면은 특검에서는 대법원 2013도 25115 판결을 인용해 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판결문 인용 내용 중에 삼행 부분, 정보 저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된다. 이 말은 디지털 증거가 하드 카피로 출력이 됐을 때 그 전자정보와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된다. 즉 원본과 같아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또 그 다음에 특검 의견서 8쪽을 보시면은요, 2015년 1월 22일 선고, 2014도 10978 판결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에 관한 판결입니다. 사행 이안을 보시면, 3행부터 4행 보시면 그 대화 내용을, 3행의 우측입니다.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원칙이고요.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로 원본성을 요청을 합니다. 원본이 없이 어떻게 사본이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원본이 없는 경우에 사본을 증거 능력으로 쓰기 위한 예외적인 요건이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입니다. 예외를 원칙화시키고 있는데 그건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특검이 문제 삼는 증거들을 보면 지금 특검 의견서 14쪽부터 14쪽, 15쪽에 나와 있는 증거들입니다. 김호등, 문상철, 양호열, 노상원 이분들에 대한 증거, 디지털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증거 확보 방법이 1번과 2번은 임의 제출이고요. 3번은 압수수색, 그리고 4번도 임의 제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쉽게 원본성을 담보하는 해시값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해시값이라는 것이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디지털 정보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디지털 지문입니다. 즉 해시값 생성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놓고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걸 놓고 돌리기만 하면 그 전자정보의 해시값, 지문이 확인이 됩니다. 전자정보는 복사를 하더라도 그 해시값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해시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안 해놓고 이제 와서 해시값이 없어도 원본성이 인정되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수사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배제해 주셔야지만 수사기관에서 다시는 그런 그 위협한 증거 능력이 의심되는 수사 방법을 채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통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검사나 특검은 이런 방법에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1번, 2번, 3번, 4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 임의 제출이고 어떤 경우에 압수수색입니까? 이걸 누가 결정하고 누가 선택을 합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 편의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형사소송법의 증거재판주의, 증거영장주의를 그대로 자의적으로 잠탈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또 법원에서 승인을 해주면 이렇게 임의 제출 방식이 일반화되고 당연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강력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그 법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또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 또 송영길 전 대표의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증거 배제를 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기준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특별하게 이 사건을 더 잘 봐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기준으로 해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된다. 압수수색을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안 했으면 그 조사받는 사람의 억압 상태, 또 외포 상태, 또는 불안 상태를 악용해서 증거를 획득한 것으로 평가해서
배제를 해야 되고요. 압수수색 절차에 의한다 하더라도 해수값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 손쉬운 절차를 안 했으면 당연히 그 불이익은 수사기관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재판 받는 사람이나 변호인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또 두 번째 의견서 위법수의 증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요지를 특검이 조금 오인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무관 증거, 유관 증거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특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관 증거라면 압수 자체가 불법이라서 증거를 쓸 수 없고요. 유관 증거라면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제기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중 기소로서 면소 대상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소기각도 면소 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약간 오인을 하고 유관과 무관의 범위를 특검 측에서는 좀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 이 점에서 다시 의견서를 내겠지만 엄격하게 판단해 주셔서 김영은 장관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변호인 측에서 일부 아까 의견서에서도 증거 의견 주셨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증거 의견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정리된 의견으로 서면으로 해서 증거 의견을 좀 그렇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기일까지는 이렇게 증거 의견을 주시면 정리된 의견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다음 기일에는 증거 체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맞다. 예. 지난 기일에 그 피고인 측 증인 신청은 없다고 예, 저희는 따로 안 말씀하신 하는 것 걸로 같은데 맞으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4호증 외 일단은 그 증거 의견을 내주시면 정리된 의견으로 내주시면은 다음 기일에 그 체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 기일에 특검 측 의견이 그건 준비 절차로 진행을 해서 네, 준비 절차로 원합니다. 혹시 변호인들은 그 증거 체부만 정하는 기일인데 네네. 거기 정말 준비 근데 절차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받은 103번부터 예. 그다음에 162번까지 이거에 대한 증거 의견을 내면 되는 거 맞죠? 오늘 받은 이거 그러니까 기왕에 나간 것도 또 전부 다 처음부터. 안 낸 게 있었나요? 처음부터. 그럼 다시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목록이 있고 예. 지금 또 추가 목록이라고 해서 지금 162까지 네, 맞습니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정리할 수도 있는데 예, 그보다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다시 착오가 하겠고요. 있을 수 있으니까 예.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주시면 그에 맞춰서 증거 의견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체부 결정도 하는데 이제 부동의 하시는 거면 가능하면 그 부동의 하시는 가장 대표적으로 하시는 게 이제 위법 수집 증거나 이런 부동 이유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좀 예. 기재를 알겠습니다. 해서 정리를 기왕에 정리해 해주셨던 거를 이제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근데 재판님 예. 특검에서 추가로 낸 증거를 보시면 112번부터 121번까지는 이제 고발장 고소장들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증거 동의하기도 어렵고 뭐 내용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라서 처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나머지 것들은 보니까 수사보고서나 아니면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315조에 따라서 증거는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인데 반대 신문권만 문제되는 것들이어서 저희들이 좀 평가하기가 쉬울 텐데 이거 고소장 고발장은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그냥 부동의 할 텐데 아니면 입증하려면 증인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제출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거 신청서에 자세히 좀 적어 드렸기 때문에 신청서 취지를 보면 어떤 취지로 신청된 증거들인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소 고발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증거로 내는 건 아니고요. 12월 4일, 12월 5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 이 피고인
피고인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제 계속 들어왔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증거기 때문에 그 증거 그 고소장 고발장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 신청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근데 증거 취지를 이해했다고 해서 증거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니까 문제는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냥 쉽게 그렇게 유지하신다면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그 지금 아까 고발장, 고소장 관련해서 그 참조 사항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란죄 관련해서 고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된 증거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중 기소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내란죄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이 자료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관련이 없다, 만약에 이게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832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된다면 전혀 다른 내용의 고발장과 고소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의 그 증거들은 사실상 철회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들은. 예. 예, 구승기 검사입니다. 이 추가 증거로 그 부분을 낸 취지는 전에 재판 공판 과정에서 그 우배석 주심께서 이 사건 직후에 고소고발장이 들어온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증거로 낸 것이고 방금 전종택 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증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고소고발이 이어졌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확인 그러니까 증거물인 서면으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뭐 반대심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판부 측에서 그때 요청했던 것에 대한 답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따로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요. 그런 접수됐다는 자료 외에는.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먼저 하고 한 번 하시죠. 네. 다른 거 지난번에도 증인신문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 정치적 지금 고발장을 보시면 대부분 뭐 개혁신당, 그다음에 민변, 정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고발했으니 증거인멸이 된다. 이런 논리는 그냥 순환 논리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순환 논리라서 증거인멸의 요건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로 따진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적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서류를 파기하거나 보안 조치하는 거는 다 증거인멸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논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당연히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 자체가 증거로 된다고. 특히 증거물이 서면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서 이 점은 하여튼 뭐 유지를 하신다면 저희들은 부동의해서 반드시 증인신문을 통해서 확정이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재판장님 김치미 변호사입니다. 그 지금 이렇게 증거물인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특검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10회 그 저희들의 기억으로는 9회로 기억이 됩니다. 9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우배석 판사님이 이게 그 고발된 사실을 알고 있었냐라고 물어본 것은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 맞는데 그때 당시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그리고 제출한 뭐 개혁신당 등등에서 제출한 고발장이 접수되고 제출됐다는 거는 기사 몇 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냈다고 해서 그 증인이 고발된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오히려 내란 사건하고 이 사건이 동일한 사실관계가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이중기소라는 거 자인하는 것일 뿐이지 당시에 우배석 판사님이 물어보셨던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서승광 검사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 저희가 이 그 구승기 검사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이 증거를 제출하게 된 경위이고 이 증거는 사실상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피고인의 증거인멸적 상황, 즉 배경 상황, 그다음에 그 당시의 경위에 관한 것을 입증하기 위한 준비물의 서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증거물인 서면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서 피고인 측의 증거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채택되고 또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사용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이제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한다면 그 작성자를 이제 진정 성립을 하긴 해야겠지만 일단 특별검사층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은 증거물인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한다는 취지를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린 대로 피고인의 증거인멸적 상황, 그 배경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증거로 채택되어야 하고
또한 이제 재판부께서 이 뭐 변호인께서 우려하시는 결국엔 재판부께서 내용을 보지 않느냐라는 우려는 일견 이해가 되지만 직업법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또한 이제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 재판하시는 재판부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가려내어서 증거물인 서면으로서의 증거 가치만 판단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특별검사 측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증거물인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또한 오늘 변호인께서 뭐 신문 기사나 이런 부분에서 그 의견을 주셨는데요. 동일한 취지입니다. 저희가 증거물인 서면으로 그 당시 배경 상황, 정황, 피고인께서 그 말씀하시지 않은 그 당시 그 경위와 관련해서 딱 입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증거물인 서면으로 증거 채택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예, 김진희 변호사입니다. 한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증거인멸 상황에 대한 증거물로서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내란 사건에서 기사는 전부 증거 철회하라고 해서 철회된 사실이 있습니다. 기사와 맥락을 같이 하는 증거물이 서면이라면 더더욱 기사를 내면 되는 것이지 고발장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상황에 대한 입증 자료를 낸다면 검사가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증거를 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추측성 고발장, 정확하게 수사가 개시가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제출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은 증거인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특검 말씀 취지는 관련 증거가 부동이 되더라도 증인 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런 기왕과 마찬가지로 추가로 신청할 증인은 없다는 것이 네, 현재까지는 예, 없고 현재까지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피고인 신문은 예정하고 있다고 피고인 신문 말씀드립니다. 외에는 없으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방금 발언은 구승기 검사입니다. 예. 혹시 그 전에 특검에서 뭐 김이나 혹시 그게 뭐 증거 신청이 철회 정리가 됐는지 만약에 안 됐으면 이번 기일에 전종택 검사입니다. 그 조서에 관해서는 증거 동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첨부물 제출물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의를 하신 상태거든요. 근데 그 취지가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문제 삼고 계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그 증거 능력, 그 디지털 증거의 위법성 관련해서 주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진술 자체에 대해서도 부동의하시는 건지 그거는 변호인께서 한번 취지를 좀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술 자체에 대해서 좀 부동의를 한다고 하면 김에 관해서 저희가 증인 신청을 좀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진술 그 두 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획득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럼 더 이상의 증인 신청 계획은 없습니다. 기왕에 전종택 검사입니다. 네. 예, 기왕에 김 채택됐던 거는 오늘 그럼 철회하시는 것으로 증인 신청 아니면 유지 아직은 일단 유지. 예, 증인 신청 철회하겠습니다. 예. 증인 신청을 예. 증인 신청만 철회하고 그럼 철회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리고 말씀드릴 게 그 지난 기일인가 김진미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중 기소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저희 그 관련 사건에서 작년 11월에 공소장 변경이 됐는데 거기에 저희 그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해서 제출하시겠다고. 예. 그걸 저희가 원고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워낙 분량이 한 888페이지 정도 돼서요. 예. 저희가 그걸 다 내면 아마 보시는데 좀 피로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제출한 8번 의견서입니다. 8번 의견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그 해당 사건에서 주장했던 내용의 그 의견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체 내용이 필요하시면 제출할 그러니까 수 저는 그럼 제가 네.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건에 변경된 공소장을 제출하시겠다. 그래서 그거하고 우리 사건 공소장하고 비교해 보면 바로 이중 기소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그 뜻은 아니셨나 네, 보네요. 저희가 물론 변경된 공소장을 내면서
그 예, 후속된 의견서를 보통 내는데요. 예. 그 의견서에서 왜 공소장을 변경했는지 입증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 공소장에 이제 말하자면 설명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을 보면 이 사건과 그 사건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쪽 그걸 사건, 저희가 예. 그쪽 사건 네. 특검이 낸 의견서를 예, 맞습니다. 네, 네. 제출하신다는 취지셨나요? 예, 그리고 저희가 오늘 제출한 8번 의견서에서도 해당 그 공소장 기재 부분을 저희가 내용을 삽지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재판부 필요도 높이지 않는 선에서 추가로 서면 하나 더 예,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계속 말씀드리는데 김에 대한 경찰 예, 정리돼서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일단은 지금 그러면 저희가 증거 의견을 이제 정리된 거를 정리가 돼야지 이제 체부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더 할 건 없을 것 같고 예. 증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리해서 보통 이제 표로 해주시죠 이렇게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어떠한 증거 의견을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좀 순번별로 밝혀주시고 이유 같은 것도 특별히 이제 위법 추진거 이런 거는 이제 이유를 특별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기일이 지금 그리고 그거는 아까 특검도 말씀하셨고 변호인 측에서 별다른 의견 없으셔서 그거는 이제 준비 기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다음 기일이 3월 10날 화요일 오전 10시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준비 기일로 돌리겠습니다. 요걸 준비 기일로 하고 그럼 이날 요거를 준비기일로 돌리고요. 그래서 다음 길에 꼭 그 정리된 의견을 요 전에 제출을 해주셔야 요날 진행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요날 이제 준비기일로 진행하면서 증거 체부 결정을 하고 그러면 향후 예정은 그리고 나서는 뭐 증거 조사를 하고 피고인 신문하고 그 다음에 종결이 되겠네요. 날짜만 혹시 뭐 몇 개 더 불러줄 수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일단 3월 10날까지 잡은 거죠. 예. 저희가 그 다음에는 3월 17일. 그 다음에 10시 오전 10시고 그 다음에 3월 24일 오전 10시 3월 31일 오전 10시까지 잡겠습니다. 요건 이제 일단 공판기로 잡겠습니다. 24일, 31일. 예, 일주일 단위로 화요일입니다. 3월 17일 날 화요일, 24일 날 화요일, 31일 날 화요일 이렇게 일단 세 개를 잡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정리된 증거 의견 밝혀주십사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뭐 더 하실 거는 없으시죠? 예. 그러면 오늘 재판은 마치겠습니다. 예, 2025과 832호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서 속기 녹음 중계됩니다. 예. 일단은 특검에서는 어느 분 나오셨나요? 네, 특검법 8조 1항에 따라서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파견 검사들만 출석하였습니다. 예, 서성광, 구승기, 전종택 검사 3명 출석했습니다. 예, 3분 나오셨고요. 곧 특검 지휘소도 접수가 됐습니다. 예, 변호사님들 어느 분 나오셨나요? 이거 이하상, 유승수, 고영일, 김진희 변호사 나왔습니다. 예, 4분 나오셨고요.
사이에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있어서 공판전자 갱신을 하겠습니다. 피고인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피고인 잠깐 갱신하는 겁니다. 재판부 구성이 바뀌어서 갱신 절차라는 겁니다. 피고인 재판 중에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개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이익된 사실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 있으면 고지합니다. 피고인 이름이 어떻게 되죠?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